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저장 용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낸드 플래시 기술을 대체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장 최정혁 전무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모리 가운데 D램이나 S램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메모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플래시 메모리는 D램이나 S램과는 달리 동작 중에 기기의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반도체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이동 중에 발생되는 충격에도 강한 특징이 있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기기의 저장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휴대용 기기에 내장되거나 외장형 메모리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용량 플래시가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해서 SSD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불리는데요. 일반 PC에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 낸드 플래시는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셀이라 불리는 저장 영역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같은 미세화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고요? 네, 질문하신 대로 낸드 플래시 미세화가 10나노미터 근처까지 진행되면 간섭 현상이라는 잘못된 데이터가 인식되는 기술적 한계가 발생합니다. 간섭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먼저 반도체 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셀은 반도체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손톱만한 하나의 반도체 칩에는 많게는 수십억 개의 셀이 존재합니다. 작은 공간 안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셀들이 밀집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셀이 이웃한 셀의 데이터로 인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데이터가 불안정해지고 급기야 데이터를 잘못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 집에서 틀어놓은 TV 소리 때문에 이웃집에서 다른 채널의 TV를 잘 듣지 못하게 돼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화 기술은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10나노미터 중반대부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요. 집적도를 더욱 높인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3차원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든 3차원 수직 구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V낸드 기술로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이웃집 소음이 데이터 오동작의 주범이라면 3차원 V낸드는 집의 구조를 평면에서 수직으로 바꾸어 높이에 따라 집 사이 간 거리를 크게 만들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단독주택단지가 좁아져서 더 이상 집을 못 지을 경우에 공간 활용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 개념이죠. 아파트 형태로 쌓아 올려 층간거리를 높이면 이웃집 소음은 쉽게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28기가빗 V낸드는 층간거리를 충분히 넓히면서 24층으로 데이터 저장 영역을 쌓아 올린 제품입니다. 사실 쌓아 올리는 아이디어도 획기적이지만 생산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V낸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m 높이로 전체 아파트를 쌓아 올린 다음에 데이터의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옥상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수십억 개의 구멍을 뚫고 이 수십억 개 각각의 구멍 안에 24층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생산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높은 경제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3차원 수직 구조를 이용하면 기존 방식의 낸드 플래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바닥 면적에서 위로 쌓아 올리게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데이터 저장 공간은 증가됩니다.
이번 128기가빗 V낸드 기술은 현재 업계에서 양산 중인 최첨단 20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한 칩보다도 2배 이상 집적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24단을 쌓아 올렸을 때의 이야기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높게 쌓으면 향후 10배 이상으로도 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을 높이기 위해 이전 기술이 공정 미세화에 집중했다면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V낸드는 높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또 기존 미세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비도 크게 낮출 수 있어서 기존 제품보다 집적도는 높으면서 경제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연구소 등에서 경쟁적으로 연구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3차원 낸드 플래시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기술적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낸드 플래시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 고유의 플래시 기술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V낸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차지 트랩 플래시 셀이라는 고유의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저장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와 저장 횟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차원 구조의 셀을 3차원 구조로 변경하고 앞서 설명드린 공정 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3차원 V낸드를 양산하게 되었고 국내외에 관련된 300여 건의 특허도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V낸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3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 인력이 투입됐고요. 가장 오랜 기간 개발된 최고의 낸드 플래시 기술입니다. V낸드는 향후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메모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오랜 시간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 성과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메모리를 쌓아간다면 대용량 낸드 플래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이번에 양산하는 제품도 128기가빗으로 현재 생산되는 메모리 중에서는 최고 용량입니다. 네. 향후 5년 정도면 지금보다 10배쯤 대용량화된 테라빗 이상의 제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6년까지 매년 50% 정도 낸드 플래시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5년 후인 2018년이면 시장에서 현재보다 10배 용량이 큰 테라빗 제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고용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삼성전자의 V낸드입니다. 삼성전자의 많은 연구원들이 테라빗 이상의 대용량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장 최정혁 전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